자, 지금부터 할 것은 이번 9월 모평을 바탕으로 했을 때 올해 수능에 나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심화 정리를 안내해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요거 꼭 잘 챙겨 보시고 요거를 꼭 책에 적어놨으니까 그것도 별표하시면서 꼭 알아두시면 연산할 때 조금 더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다. 이 점을 꼭 기억합시다. 첫 번째는 뭐냐면 현재 우리가 알고는 2차 현재 미분과 적분의 관계인데 미분과 적분의 심화 공식이라고 적을게요. 타이틀은 특히나 첫 번째는 뭐냐면 2차 함수에 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요 내용은 기본적으로 첫 번째 파트는 여러분들 교재 34페이지에 정적분의 선생님이 초함에서 정리해 놨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보면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만약에 내가 현재 이런 식으로 fx라는 식을 만들었어요. 현재 여기는 a고 여기는 b입니다. 현재 여기는 x-a, x-b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아니면 이걸 좀 더 편하게 여러분들 교재에 맞춰서 해준다면 알파, 베타로 바꿔줄게요. 그러면 여기가 알파, 여기는 바로 베타 이게 되는 거예요. 자, 최고차 계수가 얼마죠? 하면 1입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 내가 만약 이것을 정적분하게 되면 얼마일까? 이 되는 거예요. 그럼 물론 우리가 공부하는 과정에서는 이건 증명은 보기만 합시다. 알파에서 베타까지 현재 x-알파랑 x-베타를 적분할 거야. 이 되는 거예요. 물론 대수비교도 알파보다 베타가 더 클 거고요. 알파보다 베타가 더 클 거고 이 정적분의 값은 보다시피 x축보다 밑에 있기 때문에 이 값은 음수가 나올 것도 이미 예상이 돼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 결과가 얼마가 나올까? 요거를 적분해서 연산하기보다는 지금부터 빠르게 한 방에 끝내는 방법을 공부하십시오. 알파에서 베타까지 정리해주면 x제곱에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의 x값 플러스 알파 베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걸 정리했을 때 값은 x의 3승 마이너스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의 x의 제곱 플러스 알파 베타 x가 되면서 여기는 알파하고 베타다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걸 정리했을 때 얼마가 나올까? 그러면 베타의 함수 마이너스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곱하기 베타의 제곱이에요. 그러면 베타 제곱을 곱해버리면 알파 베타의 제곱, 여기는 베타의 3승이다 라고 정리가 되죠. 그 다음에 여기는 알파 베타의 제곱이다. 이게 앞줄은 설명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알파를 넣어준다면 알파의 3승 마이너스 2분의 알파 제곱 곱하시면 알파의 3승, 그 다음에 플러스 현재 알파 베타, 그리고 플러스 알파 제곱의 베타 이게 설명이 됩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 과정을 정리해 보니까 이것만 한번 볼게요. 여기 얼마죠 했는데 베타 함승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 베타 함승이야. 그럼 합쳐버리면 얼마인데 하면 2분의 1의 베타 함승이다 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는 플러스 1 합쳐준다면 여기는 플러스 2분의 1이다. 예, 2분의 1에 관한 현재 이 과정이니까 현재 x 3승이 되면서 앞에 3분의 1 빠졌죠. 이렇게 여기 3분의 1이 빠졌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이 값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여기도 3분의 1, 여기도 3분의 1이 빠졌어요. 선생님 실수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정리해본다면 3분의 1 빼기 2분의 1이야. 그러면 통분해줬을 때 여기는 6분의 3 마이너스 얼마가 돼요? 6분의 2 마이너스 3이니까 요거 마이너스 6분의 1이구나 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6분의 1의 베타의 3승이다. 그리고 두 번째, 현재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1이니까 합쳐주면 여기는 2분의 1의 알파 베타의 제곱이다 설명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정리해보면 요 안쪽만 싹 묶어주면 마이너스에 여기 똑같네요. 6분의 2, 6분의 3 그럼 마이너스 6분의 1의 알파의 3승. 그 다음에 여기 또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2분의 알파 베타 여기 알파 제곱이죠? 예, 빠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마이너스 2분의 1의 알파 제곱 베타와 알파 제곱 베타 합쳐주면 여기는 2분의 1의 알파 제곱 베타야 라고 설명이 되는 거야. 그러면 정리했을 때 이 값은 플러스 6분의 1의 알파 3승 그 다음에 여기가 얼마냐 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의 알파 제곱의 베타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 2분의 1의 알파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6분의 1의 베타 3승이다 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간단하게 여기서 6분의 1을 공통으로 뽑아준다면 알파 3승 마이너스 3 알파 제곱 베타 플러스 3 알파 베타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베타 3승이다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지는 결과가 뭐야 하면은 6분의 1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3승이다 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가급적이면 쉽게 해서
지금 방금 그래프 왔지만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이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뭐가 돼요? 작은 수에서 큰 수 빼기 음수가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조금 더 보기 좋게 만들어 줄까라고 하면 여기를 순서를 살짝 바꿔서 마이너스를 뽑아주세요. 그러면 현재 이것은 얼마다? 마이너스 6분의 1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3승이다 라는 식이 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거 싹 지울게요. 그러니까 증명 과정은 구경만 합시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정적분의 값이 뭐냐 이게 되는 거예요. 현재 이것의 정적분의 값이 뭐지? 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6분의 1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에 관한 제거 현재 3승이다. 이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단순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정적분의 값을 설명하는 거야. 그때까지는 이제 부호까지 반영을 하기 때문에 바로 이런 결과가 나온다. 그렇다면 만약에 선생님 여기 최고차항 계수가 1이 아닐 수도 있잖아. 맞아요. 그래서 나는 여기다가 a 곱하기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 어차피 얘는 실수를 받고 나가버리면 되기 때문에 이 값은 마이너스 6분의 a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3승이다 라는 식으로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어차피 위에 거 하나만 내가 알고 있다면 이거 하나만 내가 알고 있다면 문제를 푸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다. 자, 그리고 응용을 해서 만약 넓이를 구하면 어떻게 이게 되는 거야. 넓이를 구할 거면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다 뭐 하면 돼? 바로 절대값을 씌워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이것은 알파에서 베타까지 x-알파, x-베타에 대한 정적분 이게 될 거고요. 그렇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지만 전부 다 음수기 때문에 결국엔 이것에 대한 넓이를 구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이때는 요 부호만 수정해서 어떻게? 바로 6분의 1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3승이구나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부호만 살짝 수정해 준다면 넓이를 구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그래서 요 올해 시험에 가장 나올 수 있는 후보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이 2차 함수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3차 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3차 함수 과정 중에서 선생님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떡할 거야? 라고 설명했어. y는 fx다. 그럼 여기가 얼마입니까? 그러면 알파, 여기가 만약에 베타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fx라는 식은 x-알파의 제곱 여기서 알파에 접하니까 알파의 제곱 곱하기 x-베타라면 이게 되는 거죠. 자, 요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조금 요령을 한번 알려드린다면 현재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건 뭐냐면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시면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이거 몇 차식이죠? 라고 한번 해봐요. 이거는 그냥 말장난이야. 그러니까 논리적이진 않아. 말장난인데 이거 몇 차식이야? 하면 2차식이다. 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것은 쉽게 해서 2차식이면 2를 하나 적어 놓으세요. 그리고 현재 2차보다 하나 더 커진 몇 차야? 그럼 3차야. 그러면 3차라고 해서 2 곱하기 3. 그리고 난 후 이 3승이 나중에 헷갈릴 수 있거든요. 바로 요게 따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2차기 때문에 뭐 한다? 2승. 여기가 곱하기 2. 그러면 차수 하나 올려서 몇 승? 3승. 딱 4제곱. 이렇게 하시면 이제 외울 때 좀 더 쉬워져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 같은 경우도 내가 똑같은 원리로 해서 설명해 준다면 첫 번째, 정적분이 뭐야? 라고 한다면 현재 나는 알파에서 베타까지 여기를 얘기하는 거야. 범위가 음수죠. 그때 현재 x-알파의 제곱 x-베타는 얼마겠는가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똑같이 설명해 보세요. 현재 그래프를 보니까 어때요? 함수값이 음수죠. 그러면 앞에다가 마이너스. 그 다음에 여기 몇 차죠? 하면은 3차. 이거 몇 차야? 3차. 그러면 3차니까 여기다가 얼마? 3 곱하기 하나 더해서 4. 그리고 여기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몇 승이다? 4승.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리해 주시면 마이너스 12분의 1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승. 이렇게 기억해 놓으시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풀 수가 있다. 그러면 만약에 넓이면 어떻게 돼? 넓이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알파에서 베타까지의 절대값 x-알파의 제곱 x 빼기 베타 이게 되는 거죠. 자, 이때는 현재 음수니까 부호를 꺾어야겠죠? 그러면 얼마 나온다? 바로 이것은 12분의 1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승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문제를 풀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를 기억해 주세요. 정말 될 거냐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평행 이동을 한번 해볼게요. 쉽게 말하면 알파, 베타를 좌우로 움직인다 해도 어차피 정적분의 값은 안 바뀌겠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간단한 예를 들어준다면 만약 이렇게 되는 그래프가 있어. 요거 얼마일까? 이게 물어봅시다. 그러면 fx라는 것은 x의 제곱 x-2다. 이게 설정이 됐어요. 그러면 질문하는 것은 0부터 2까지의 x제곱에 x-2를 적분한다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x축과의 교점을 알 때 정적분을 빨리 하는 방법이야. 그러면 지금 방금 했지만 이거 3차니까 마이너스 3 곱하기 4 분의 1, 그 다음에 x값의 차이 2-0에 대한 4승. 이게 설명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정리해 주시면 마이너스 12분의 1에 여기는 2의 4승 16이 나오니까 마이너스 3분의 4가 나올 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진짜 이렇게 될까를 한번 해석해 보자고. 결과는 이미 나왔죠. 마이너스 3분의 4라고. 그러면 이게 정말 될까? 이게 되는 거예요. 정리해 보시면 이것은 0부터 2까지의 x 3승 마이너스 2x의 제곱을 적분하는 거고요. 적분하시면 4분의 1의 x 4승 마이너스 3분의 2의 x 3승. 범위는 0부터 2까지. 그러면 2를 넣어주는 순간에 2의 4승은 16. 약분하시면 4. 마이너스 3분의 여기는 16이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3, 4, 12. 12 빼기 16이면 마이너스 3분의 4가 나오는구나.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적분의 연산을 하는 것보다 이렇게 푸는 게 훨씬 더 스피드하고 효과적으로 풀 수가 있다라는 메시지라는 걸 잊지 마세요. 현재 요번에 기본적인 요 미분의 마지막 9번 때도 이 성질 써먹을 거고요. 그 다음에 적분 파트에서 무려 2번이나 시험에 출제돼 있어요. 그 얘기는 올해 수능에 이 성질에 관련돼서 올해 출제하겠음이라고 선전포고 한 겁니다. 그러면 학생들에게 원하는 건 이렇게 연산을 하면 옳은 답이 나오지만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시간을 좀 스마트하게 쓰려면 내가 X축과의 교점을 안 상태에서 정적분을 해달라라는 문제 나올 때는 가급적이면 이 식을 써서 좀 더 스피드하게 문제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학생이 이제 이거 물어볼 수도 있어요. 선생님 만약에 했는데 아니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럼 현재 이런 과정도 하나 추가적으로 적어준다면 만약에 fx가 x-알파와 x-베타의 제곱이다. 위에서 나오면 어떡할 거냐? 라고 하신다면 이때는 알파에서 베타까지의 요 값을 구해달라라고 설명하는 내용이지요. 하지만 당황하지 마세요. 똑같습니다. 여기는 양수죠. 그러면 이때는 부호를 플러스로 둔 상태에서 3승이면 3 곱하기 4분의 1, 그 다음에 x값의 차, 그것의 4승. 이렇게 공부해 놓으시면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요 점을 꼭 기억해서 정리해서 34페이지에다가 선생님이 그림과 함께 정리해 놨으니까 그 과정을 토대로 해서 아까 증명한 것은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아, 저렇게 써먹는 거구나. 그럼 올해 시험에 가장 핫한 내용이 이거니까 절대로 까먹으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요것은 두 번째인데 바로 이제 미분과 적분의 관계를 설명할 거야. 미분과 적분의 관계. 자, 미분과 적분의 관계를 설명할 텐데 살짝 선생님이 좀 지울게요. 여기 싹. 내가 필요한 건 누구냐면 얘가 필요하거든요. 앞에 있는 2차 함수가. 자,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두 번째. 기본적으로 미분과 적분의 관계예요. 미분과 적분의 관계. 이것의 내용은 페이지 여러분들 교재 18페이지에 존재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미분 파트에 있는 선생님이 18페이지 적었는데 이 타이틀은 극도값과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이에 대한 차의에 관한 정리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아, 극대값하고 극소값의 차이에 관한 정리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학생들한테 앞에 매핑 때 설명했지만 X값 주면 무슨 값? 극대값, 극소값 구할 수 있다 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말하고자 하는 것은 만약에 이렇게 그래프가 있는데 현재 여기가 얼마야? 그럼 X가 알파예요. 여기가 X가 베타예요. 여기는 Y는 fx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뭐지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알파, F 알파. 여기가 뭡니까 하면은 베타, F 베타예요.
자, 그러면 시험 문제 질문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이제는 x값에서 y값 구하자가 아니고요. y값을 줄 테니까 극대값과 극소값을 줄 테니까 그거 가지고 뭐 해라? 바로 x값을 찾아와라 라는 컨셉인 거예요. 근데 물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본 방침을 풀어도 괜찮겠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걸 스마트하게 줄여달라는 게 포인트야. 그러면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보면 이 설명 그대로 따라가 보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현재 요것이 뭐야 하면은 기본적으로 여기가 알파, 베타. 누가? F 프라임 X가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내용. 야, F 알파하고 F 베타의 차가 뭘까? 이게 되는 거예요. 극대값과 극소값의 절대값 차이가 뭘까? 라고 하는 것은 결국 F 베타 마이너스 F 알파라고 표현해도 상관이 없죠. 어차피 절대값이니까. 그러면 질문하는 게 이 값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게 뭐냐? 바로 이 식의 의미를 나는 이렇게 바꾸겠다. 알파에서 베타까지 f 프라임 x dx는 어떨까? 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현재 우리가 알겠지만 이 개념을 정리해보면 적분하면 뭐야? 그럼 fx. 알파에서 베타까지 그러면 f 베타 마이너스 f 알파 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적분의 내용인데 이걸 적분했다라고 설명할 수도 있잖아 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쵸? 그런데 정리를 해보니까 이게 몇 차 함수야? 바로 2차 함수잖아.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알파에서 베타까지 뭐 한다? x-알파, x-베타에 대한 적분이다. 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방금 전에 했던 이 식을 이용해서 빠르게 적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뭔데? 라고 하면 마이너스 6분의 1에 결국 베타 마이너스 알파에 관한 몇 승이다? 3승이다. 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는 2승이니까 2 곱하기 3 올라오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현재 이 값은 뭐야? 라고 한다면 이 최종적인 결과는 바로 6분의 1에 바로 베타 마이너스 알파에 관한 3승 그거에 관한 절대값이라고 설명하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설정을 잡을 때 뭐라고 했어요? 알파보다 베타가 더 크다라는 설정이기 때문에 이 절대값은 굳이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주는 게 여기가 예를 들어서 3,8이야. 여기가 만약에 기본적인 K,5야. 현재 K,4야. 이게 되는 거예요. 자, 이때 요 K 값 좀 빨리 뽑아줄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거야. 다만 이것은 이제 X 3승 이렇게 되는, 3X 현재 보면은 요 컨셉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만약에 X의 3승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 만약에 선생님 이거 미분하게 되면 3X제곱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현재 이 식은 몇 차야? 이게 1승일 때야. 그러면 만약에 여기다 살짝 또 심화해 준다면 만약 최고차 계수가 앞에가 1이 아닌 A면 어떡할 건데?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여기다가 뭐만 하면 돼? 절대값 A다. 이게 설명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것은 기본적으로 3분의 8. 그러면 이것은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를 몇 승? 3승해 주고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를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는 8-4라는 것은 현재 누굴 얘기하냐면 이 얘기하는 거야. 두 값의 차라는 거 8 빼기 4라는 것은 결국 K-3에 관한 몇 승? 3승이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6분의 이제 뭐가 돼요? 1인데 여기가 3이니까 3 잡아주시면 되죠. 그러면 정리하면 요거 2가 나올 거고 이거 4니까 넘겨주면 8 될 거고 그러면 K-3의 3승이 바로 8이다. 그러면 K-3이라는 것은 얼마 나온다? 바로 2가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K라는 값을 바로 5 이렇게 바로 구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게 이번 9월 모평에 22번을 푸는 아주 중요한 열쇠니까 절대 이 사실을 까먹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 건 요 상관관계를 정확하게 아셔가지고 요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 상관관계를 이용해서 만약에 학생들한테 극대극소의 y값을 줄 테니까 x값 차오, x값 구해라 라는 컨셉이 나온다면 이 공식을 통해서 빠르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꼭 연세다가 3번 이상을 풀면서 꼭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지금부터 이어질 9번 그리고 적분 문제에서 방금 배웠던 이 성질을 마음껏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